아이고야. 참 신기하네. 둘도 안 놔주게 돼 있어. 웃겨 죽겠구만. 이거 참. 한번 봐봅시다. 조이니까 한번 봐봅시다. 조이님 사주에서 내 남편의 모습 어떻게 돼 있나? 임술관이 신월에 태어났잖아요. 이제 미월에 태어났잖아요. 그 다음에 그냥 일단 남편 궁합 볼게요. 거기 임신일주니까 신금이 남편 궁, 남편 자리 이렇게 얘기하죠. 남편은 토로 돼 있죠, 그죠? 지지토. 이러면 지지토는 색깔이 자꾸 변하니까, 그죠? 지지토는 색깔이 변한다는 것은, 자, 내 남편이 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고 내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내 남편이 변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 사주는 지금 이별을 남편과 끝내고 싶어도, 뭐 때문에 끝내지 않아요? 이유. 자, 누가 얘기해볼까? 우리 이소영님 한번 얘기해볼까? 아니면, 누가 얘기해볼까? 유지태님, 이 사주 왜 이별을 머뭇거릴까? 남편과 이별을 머뭇거리는 이유 한번 얘기해봅시다. 조이님은 왜 남편과의 이별에 대해서 약간 미련을 가질까? 머뭇거릴까? 이유가 딱 있죠? 흰토리님, 엄마님 자식, 그렇죠. 모든 게 이제 엄마들은 자식에 대한 개념이 있죠. 그래요. 네, 똥강아진 자식. 네,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 말씀이 일단 일리가 있고요. 맞습니다. 자식에 대한 애착이 있죠. 이 사주는 이제 남편은 싫어도, 자식을, 내가 이혼을 하게 되면 내 자식들이 아빠에 대한 생각이나 이런 부분이 미래에 애들한테 상처가 되지 않나, 애들의 미래에 대해 상처가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가주라고. 만약 애가 없으면 쉽게 이별할 수 있겠죠. 그렇죠? 요 부분에 대해서 이 사주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이 때문에. 그래서 쉽지가 않아요. 결단을, 내 남편의 잘못과 내 남편의 문제성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이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 원인적 개념이, 일단은 아이가 첫 번째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 사주는 모름지기, 아까 남편은 색깔이 자꾸 변한다고 그랬죠? 색깔이 변한다는 거는 남편이 변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변해서 그런 거고, 아이라는 존재감이 결국은 내가 좋은 개념으로 이 사람은 원래 집착하는 성분은 아닌데, 뭔가 좀 아이하고 연결이 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주 속에 들어있는 남편은 일단 무토 자체로 본다면 무신이며 병지죠. 병지면 어떤 직업을 갖고 와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무역이라든지 유통이라든지, 그죠? 그렇죠. 무역이나 유통, 뭐 언론 방송 통기도 있지만, 뭐 이런 형태의 직업성이죠. IT 쪽도 있고요. 어쨌든 그런 형태 활동성이 있는, 아니면 이제 예를 들어서 좀 소외된 공간에서 뭔가 좀 있죠. 어떤 그런 자기 능력을 발휘하는 것도 있긴 있는데, 외국과 연관성도 물론 있긴 있겠지만, 일종의 그런 식으로 좀 이 사주 속의 남편은 그런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죠. 그죠? 오히려 그런 모습 보여주고 밖에서 능력을 보여주고 밖에 안에 들어가서는 뭐 이렇게 안에 들어와 있는 시간이 좀 짧고 밖에 들어와 있는 시간이 많고 이랬을 때 오히려 이 사주는 내 남편에 대해서 애달아 하죠. 왜냐하면 그 모습이 내 남편의 모습이니까. 우리 조인님 남편 뭐 하세요? 남편 뭐 어떤 쪽 일을 하고 계세요? 전에는 어떤 쪽 일했나요? 미용업 해요? 뭐 남편 사주 보니까 참 맞아 떨어지는 직업 하고 있네. 자 봅시다.
이 사주가 이제 남편 사주예요. 그죠? 일단 기본적으로, 쉽게 이별할 수 있는 사주는 아니고, 위험업이 딱 들어맞죠. 근데 이제 기운으로는 화기운을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힘들면서 하죠. 근데 뭐 때문에? 이 겁살이라는 기운 때문에 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원래는 말하자면은 이 구조로 봐서는, 오행적 구조로 봐서는 사실 그 미용업이 쉽진 않은데, 이게 뭐라고 합니까? 이 겁살의 기운에 의해서, 기운에 의해서 나타나 있고, 다른 이제 식신과 이렇게 인성과 합이라는 속성이 자격증 가지고 기술을 쓰는 형태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한 번 결혼은, 너 죽고 나 죽자. 절대 안 놓죠. 이런 속성은 이제, 아까, 우리 최유정님 남편보다도, 더 성깔이 있습니다. 최유정님 남편은 욱하는 성분만 있지, 실질적으로 겁이 나서 폭력을 못 써요. 근데 이 남편은 폭력을 씁니다. 조인님 남편은 폭력을 쓸 수 있어요. 근데 최유정님 남편은 폭력에 대한 어떤 욱하는 성분이 순간적으로 자손 확 하다가도 그야말로 이제 뭔가 좀 순간적으로 하다가 몸 누그러진다고 봐야 되나요? 근데 겁이 좀 있다고 봐야죠. 겁이. 근데 이 남편은 그렇지 않죠. 확 내지르죠. 확 내질러요. 그래서 아무튼 근데 이별을 못해요. 아까 있지만 최유정님 남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별이 좀, 그래도 이 남편 비해서 이별이 쉬운데, 이 남편은 답 없습니다. 답 없습니다. 그냥, 긴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답 없다는 건 이별에 대한 답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별. 그러니까 남편이 붙잡으면 이거는 지구 끝까지 쫓아가요. 지구 끝까지 쫓아갑니다. 어린이들까지 다 알아요. 너 갈 때 다 알고 있어요. 이미 다 꿰차고 있고요. 어디 가는지 다 알고 있어요. 다 파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어요. 대한민국 어디 가도 다 알아요. 대한민국 어디 숨어 있어 다 보여요. 내가 다 쫓아가요. 지구 끝까지 쫓아가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하지 말라고요. 최유정님은 맘먹고 이별해야 돼요. 나 이별시키는 사람. 나 원래 이혼시키는 사람 아닌데, 나. 그냥 이혼 전문이네. 이혼 전문 사주? 아이씨, 미치겠어,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됐나? 아, 음, 뭐, 그 변호사님들도 이혼 전문 변호사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죽어서 좋은 데 못 갈 것 같아서. 이혼 전문 변호사 얼마나 사람 술 갈라놓는 걸 이런, 아이, 그거 참, 안 해야 될 일을 하는 거. 이혼 전문은 안 하고 싶어요. 저는 그냥 이어주는, 좋은 인연 만들어주는 사람을 하고 싶어요. 수목님은 스토커 집착 싫은데, 그쵸? 맞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에게 집착이 있어요. 왜? 내 거에 대한 소유욕이라는, 모든 사람은 소유욕이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이제 방법론적으로 이제 내려놓을 때 어떻게 내려놓느냐의 방법론의 차이고, 또, 첫 번째, 두 번째는 뭡니까? 시간적인 거죠. 그러니까, 시간적인 부분에서 기느냐, 짧느냐의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끝까지, 아까 지구 끝까지 시간, 하염없는 시간이 있죠. 그런 부분이 지치게 만드는 거죠. 상대자 입장에서는 나는 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집착하면 그 무서운 거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의 진짜 공포 영화죠. 그게. 해리진아님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맞아요. 마시멜로. 좋은 궁합 찾기가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좋은 궁합 만난다는 게 참 그렇습니다. 근데, 자, 궁합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요. 궁을 안 봤는데, 조인이, 잠깐만, 잠깐 봐드릴게요. 조인이 남편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조인님이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이시네? 미국이라고 얘기 좀 하시지. 조인님 남편의 입장에서는 사실 궁합 잘 맞은 거예요. 미국이시네요. 그러면 좀 다를 수는 있죠. 환경에 의해서 변화가 있는 거니까. 환경의 변화가 있는 거니까. 어쨌든 보면은 그러니까 조인이 남편 입장에서는 말하자면 궁합이 잘 맞는 거예요. 물론 조인이 입장에서도 안 맞다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안 맞는 건 아니지만 좀 버겁죠. 버겁죠. 내 팔자 속에 들어있는 남편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행적인 관점에서는 어느 매칭이 돼요. 근데 내 팔자 속에 들어있는 이 임신일주라는 특징의 팔자 속에 들어있는 모습과 오행적으로 지금 내 남편의 모습이 이런 거잖아요. 색깔이 자꾸 바뀐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내 남편은 색깔이 바뀌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딱 그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 뭐냐면 그 고착화된 이미지가 딱 그려져 있기 때문에 색깔이 바뀐다라는 거하고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조인이 입장에서는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 남편의 입장에서는 보는 자체가 단순성이 있어요. 너는 나하고 맞든 틀리든 내가 한 번 결혼했으니까 너는 내 거야. 라는 관점이에요. 이게 사실은 안 맞아도 맞다고 그냥 우격다짐식으로 내 거야 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답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여자 보는 눈은 좀 달라요. 색달라요. 안 맞아도 맞는 거예요, 이거는. 왜? 이미 너는 나하고 결혼했으니까 무조건 맞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어떤 말을? 넌 내 거야? 이혼은 없대요. 맞아요. 이혼은 없다는 말. 없어요. 넌 한 번 결혼했기 때문에 넌 내 거예요. 더 이상 그러니까 나하고 맞고 안 맞고는 두 번째, 세 번째, 10번째 문제예요. 맞고 안 맞고의 문제는 상관없어요. 그렇죠. 한 번 결혼하면 끝까지 가. 딱이에요, 그거예요. 근데 이제 누구나 다 그럴 수도 있어요. 똑같이 지금 최유정님 남편도 그럴 수 있는 사주예요. 더 그래요, 이 사주는. 더 그럴 수 있는데 이 사주는 폭력을 쓰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고요. 이 사주는 폭력을 쓸 수 있다는 거죠. 다행히 미국에 있으니까 다행이다 싶은 거예요, 저는. 미국에 있으니까. 미국에서는 폭력 자체를 용납하지 않잖아요. 한국에서는 알게 모르게 폭력이 방치되는 형태로 볼 수 있다면 미국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만 미국에서는 폭력 자체에 대해서는 그냥 가정폭력이라든지 애들 폭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납을 안 하니까 그래도 다행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주 겁이 많아요. 조인이 남편이 겁이 많아요. 겁이 없는 것, 원래 겁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세요? 진짜 겁 없이 행동해요. 겁 없는 사람처럼 행동해요. 그게 정반대로 행동하거든요. 원래 알고 엄청 겁이 많은 사람인데도
근데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겁이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행동을 해요. 반대로 행동해요.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그 알고 보면 겁이 있기 때문에 폭력이라는 부분도 물론 순간순간 나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성향이 폭력을 쓸 수 있는 성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직업 특성은 맞아요. 지금 미용을 하고 있는 직업은 딱이에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직업적 특성이 맞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또 중요한 얘기인데 남편이 이 남편이 직업적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원래 갖고 있던 폭력성이 많이 죽어 있어요. 그렇지 않고 직업이 맞지 않으면 수시로 폭력이 나오거든요. 근데 직업이 잘 맞기 때문에 원래 갖고 있던 에너지를 다 미용적으로 풀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폭력적 행위나 말이나 언어적 폭력 이런 부분들이 잠잠하죠. 될 수 있으면 안 나오죠. 미용이 얼마나 신체적으로 필요합니까? 그 신체적 필요함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할 수 있어요, 이 사주가. 그러니까 힘들어서 이제 짜증낼 수 있지만 폭력은 덜 나와요. 굉장히 미용을 힘들어합니다. 힘들어하면서도 맞거든요. 근데 맞으면서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힘드니까 짜증은 부리지만 에너지를 방출했기 때문에 내가 폭력을 쓰고자 하는 그런 에너지는 이미 다 소진되고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지만 짜증만 살아있죠. 짜증만. 아무튼 뭐 이런 부분 정도 얘기할 수 있다 이거죠. 이거죠. 술집 안 하길 천만다행입니다. 조이님이 현명하신 거예요. 조이님이 굉장히 현명하신 거예요. 술집 했으면 정말 이 사주 다 망가져버립니다. 술 먹어서도 안 되는 사주고요. 먹으면 다 망가져요. 그래요. 미국에 계신지 몰랐네. 여기 미국 계신 지 많으니까 조이는 가끔 들어오세요. 가끔 들어오세요. 가끔 여기서 수다 좀 떨고 나가세요. 괜찮아요. 저는 송립석 연장하는데, 그래요. 오늘 송립석 연장한다고? 잘하실 것 같은데, 잘해요. 능력 갖고 있다. 본인이 나름 잘할 것 같아요. 네? 가게 차리는 자체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사주가 그냥 있잖아요. 출장식으로 하면 안 될까 싶은 마음도 있고요. 아니면, 가게 차리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아주 아담하게, 아주 약하게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일종의 말하자면은, 건물 안에 들어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죠. 굉장히 좀 비용적인 면에서 뭔가 부담스럽지 않아야 돼요. 일종의 가게 운영하는 비용이 부담스러우면 본인 유지 못 합니다. 잠깐만, 조이님이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가게를 어떤 규모 있게 차리거나 뭔가 이렇게 비용이 들어갈 만한 어떤 환경에서 차리게 되면 본인 스스로 운영을 못해요. 아직 중간에 포기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비용적인 면이 굉장히 최소화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봐야 돼요. 그리고 본인의 장점은 다 하나 있어요. 장점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그래도 그러니까 일종의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직원들, 그러니까 내가 차려서 직원들한테 맡겨놓고 관리시키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의외로 본인은 직원복으로 인해서 돈 벌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가게를 차리는 게 좋잖아요. 그러면 이런 게 있잖아요. 직원한테 맡기고 그냥 나는 이렇게 일종의 말로 관리적인 차원의 사장하면 되겠죠. 직원이 전반적으로 하고 이런 것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직원이 능력 있는 직원을 믿을 만한 직원을 하나 딱 내세워놓고 그 사람한테 관리를 시키고 그 사람한테 전면 운영을 맡기고 내가 이렇게 관리자로서 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부분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조이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평상시 아랫사람들과 어떻게 지내시나요? 평상시 보면 아랫사람들과 어떻게 지내시나요? 그거 좀 잠깐 얘기해 볼래요? 사실은 이제 어떤 넓은 환경에서, 하게 되면, 뭔가 좀 번화한 환경에서 하게 되면, 자칫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거의 단골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개인적으로 한다면 단골적인, 그렇죠. 아랫사람들이 잘 따르죠. 단골적인 환경을 말하는 거죠. 만약에 큰 데가 살려면. 큰 데가 살라는 게 뭐냐면, 좀 더 규모 있고 뭔가 번화한 환경에서 만약에 하고 싶다 하는 거라면, 아까 내가 말하는 대로 직원을 내가 뭔가 좀 이렇게, 좋아하는 후배나 좋아하는 사람을 써서 그 사람한테 맡기는 방법도 괜찮아요. 그리고 나는 전체적인 관리를 하면서. 그러면서 있잖아요. 그 샵을 늘려나가시면 돼요. 샵을 늘려나가는 게 뭐냐면,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이제 프랜차이즈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니면 이제 내가 A라는 공간에서 차렸는데 괜찮다. 그러면 그걸 다른 데 또 차리고, 다른 사는 군데 차리면 이제 수익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말하자면 이런 게 있잖아요. 뭐라고 그러죠? 다다익선이죠. 한 군데 매출이 있다, 나눠 먹으니까, 관리자가 따로 있고, 그러니까, 운영하는 사람이 따로 있으니까, 내가 먹는 거는 많이 좀 적으니까, 두 군데, 세 군데 차리면 되는 거죠. 그것도 괜찮아요. 본인은 그러면 다니면서, 이제 순회공에 다니고, 순회 다니면서, 관리하면서 돈만 이렇게, 수금하는, 뭐 그런 것도 괜찮을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음, 어차피 본인은 이혼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어차피 이혼하는 게 쉽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면서 가세요. 그래도 남편 입장에서는 난 너 사랑하잖아 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나 너 없으면 못 살아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나 너 없으면 못 살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맛에라도 사세요.